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기획행정위원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다루겠으며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제안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725호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운영 및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수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권역별 운영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변동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및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25, 2024년 5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제 행정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5년 5월 조례 제35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개수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권역별 건강생활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 4월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권역별 명칭을 정확히 부여하여 이용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며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을 재정비하는 것은 체계적인 질병의 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장경원입니다. 지금 원래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금 한 군데만 있었나요? 익산에? 예,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원래 그 동부 건강센터 2군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남부 건강지원센터하고 네.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근마에 있는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냥 원래 그냥 건강생활지원센터였어요? 예, 맞습니다. 명칭 자체가? 네, 네. 동부가 생기면서도 그대로 유치를 했었나요? 동부는 원래 동부로 지정이 돼 있었고요.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어디예요?
저기 남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예. 네, 건강생활지원센터 남부가 제일 먼저 생겼는데 예. 그때 명칭은 건강생활지원센터였고 네. 동부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서도 명칭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네. 이번에 서부생활지원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네. 동부, 남부, 서부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명칭을 변경을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경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진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그 행정 그 기구 설치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거는 온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보니까 지금 이제는 남부권, 서부권, 동부권 건강지원센터가 다 개설이 됐어요. 네. 그 사실은 고령 인구가 이 북부권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통계적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 네네. 그분들 필요성도 있을 건데 아직 그쪽에 지원센터 개설 사항은 아직 없으신가요? 요청도 없으세요? 예, 아직은 저그 보건소 그쪽에서 네. 내용이고요. 충분히 네. 가능한가요? 예, 아무래도 북부권에는 네, 보건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면별로 네, 그런 쪽에서 많이 아마 사고할 수도 진료소들이 네.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네.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큰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지 느끼는 못할 것 거다.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뭐 인구도 그러니까 고령 인구는 많지만 사실은 이제 그 수요 인구 수는 또 적기 때문에 아직은 보건진료소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요구는 아직 특별한 요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57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첫 번째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변경은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를 창롱하여 농업 경영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제251회 제1차 정례위에서 왕국면 구동리 산 191-1번지 위 5필지 10헥타의 사유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부지 매입비 47억 예산이 미확보되어 대체 부지를 마련함에 따라 용암면 남포리 산 33-4번지 6헥타 규모의 시유지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중동 주차타워 인근 매입 부지 사용 용도 변경은 신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40면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지난 2023년도 제255회 임시위에서 주차타워 인근 주택과 남중동 86-124번지 위 6필지 1277제곱미터의 토지와 건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기존 주민들의 휴게 공간에 고층 주차타워가 조성되어 추가로 지평식 주차장이 조성됨으로써 소음, 매음, 사생활 침해 등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커져 당초 추가 조성하려던 주차장 예정 부지를 공원, 휴게 공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철도 연계 교통시설
조성부지 추가 매입은 함열역 이전 신축에 따라 철도교통과 연계한 환승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조성하고자 2022년도 제242 임시위에서 함열와리 545-182번지 17필지 3,360제곱미터의 토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해당 부지가 토지 이용에 제약이 많은 부정형 토지로서 환승장 및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함열역과 인접한 토지 726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버스, 철도 연계 환승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익산시 공공 승마장 확장은 말산업의 발전에 따라 승마대회가 규모가 커지는 데 비해 경기장 마사 및 제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총 사업비 40억을 투입하여 용암면 남포리 611-4번지 위 1필지 11,223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경기용 마사 19동, 수장대 1동, 마분장 1동, 창고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마동 모인 수도산 공원 공작물 및 건축물 취득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자본을 통해 조성한 마동 모인 수도산 공원 내 건축 자산 기부 체납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 재산은 마동공원 개발에 따라 보도 6교 커뮤니티 1동, 대피소 겸 화장실 1동, 전통 건축 5동, 수도산공원 개발에 따른 수영장 1동, 문화복합센터 1동, 모인공원 개발에 따른 도서관 및 화장장 각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부지 취득은 지난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의 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왕국면 광암리 1499번지 위 1필지 5,164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건립부지 취득, 무상 임대 및 연구시설물 축조는 국내 유일의 식품 전문산업단지인 식품클러스터를 차별화된 식품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왕국면 광암리 1458번지 위 3필지 9,543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험, 홍보, 교육이 가능한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토지는 LH로부터 취득하겠으며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으로 조성한 공원의 건축 재산은 기부 체납으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토지와 건물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출 평균 가격으로 취득하겠으며 건물 신축은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사업을 선정하여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방법으로는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건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57 2024년 5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하여 재배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왕국면 구덕리 산 193-1외 5필지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지난 제250일에 익산시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으나 부지 매입비 47억 원이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해당 부지가 환경정책과의 익산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보건사업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부지를 시유지인 용암면 남포리 산 33-4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스마트팜 생산단지가 조성되면 노후되고 영세한 시설원의 영농 환경이 개선되어 농업의 현대화, 첨단화를 통해 우리시 농업을 융합형 혁신 성장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남중동 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은 신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축하고 있는 233명 규모 주차타워 인근에 추가로 40면의 노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지난 제255회 익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어 남중동 86-124번지 등 7필지에 대한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초 주민들의 휴게 공간이었던 장소에 주차타워가 들어서고 추가로 노면 주차장이 조성되면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노면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한 1277평방미터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휴게 공간을 돌려주고자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사 내 주차 공간 480면, 주차타워 233면 등 총 713면에 불과한 주차 공간으로 신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북부권 철도 연계 교통시설 조성 사업은 노후된 함열역을 신축하기 위해 2022년 3월에 제242회 익산시의회에서 함열역 와리 545-182번지 등 18개 필지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근본 추가 매입은 신축 함열역과 연계되는 환승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 및 북부권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익산시 공공승마장은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약 200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2년 3월 1일에 개관하였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야간 승마 등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용객 수가 개관 첫 해인 2022년에는 4,2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20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사회를 맞이하여 익산시장배 전국 승마대회에도 참가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마사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마동공원, 수두산공원, 모인공원의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에 의거 민간 자부로 조성된 부지 및 시설을 익산시장에게 기부 체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 체납을 통해 취득하는 공원 부지가 80만 평방미터에 이르고 커뮤니티 센터와 복합문화센터, 화장실 등 건축물이 11개 동에 이르러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예산의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마동공원의 전통 건축물과 수수산공원의 수영장, 모인공원의 도서관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 방안도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푸드테크 지원센터는 미래산업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식품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공모에 우리시가 올해 4월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센터가 정상 운영될 경우 고부가 가치 산업, 식품산업 기술 개발, 식물성 대체식물 분야의 원천 기술 확보, 기술 상용화 및 사업화 등을 통해 기업의 매출 확대를 견인하고 원재료 농산물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는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식품산업 관광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식품문화 형성을 위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식품문화 체험공간, 판매센터, 홍보 및 교육공간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올해 2월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왕곡면 광암리 1458번지 등 4개 필지를 31억 원의 시비를 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 매입 이후 해당 부지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무상 임대하고 그곳에 연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도 산업 직접화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농업시설의 현대화, 국가식품크러스트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시민 교통 편의 증진, 문화와 여가 인프라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부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본래 이거에 공유재산 관리 처음에 승인 받으면서 우리 해당 과장님이랑 이거 설명할 때 여기가 최적의 장소인장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예, 농촌할거장 김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이게 너무 저쪽에 치우쳐지지 않았냐, 스마트한 추적지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쪽 우리 농경지 주로 농사짓는 쪽이 북부권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간지대나 좀 예, 예. 접근성 용이한 데로 하면 좋지 않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장소가 적절치 않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여기가 최적의 장소인장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설득력 있게 저희들한테. 근데 이게 불과 지금 뭐 이거 취득원지가 얼마나 됐죠? 언제 있죠? 이거 취득원지가? 1년 전에 했습니다. 예?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죠. 예, 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 이 사업 예측이랄지 뭐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걸 어디지 거기 완공동의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나왔어요. 그런 걸 뭐 예측도 못했나? 그 당시에는 1년밖에 되지도 예. 않는 사람. 그 당시에는 자연환경 보건 사업이요. 작년도에 자연환경 보건 사업이 환경부에서 우리가 시범 사업지로 작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거 예. 사업 계획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장소도 좀 정하고 이렇게 네. 하지 1년도 예측을 못 해가지고 벌써 이거 변경한다고 이렇게 지금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제 부지 매입비가 47억이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토지 매입의 어려움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 그때만 해도 1년 뒤를 그 부지 매입비 뭐 47억에 대한 그런 예측도 못 오고 전혀 그런 걸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당시에도 47억이라는 예산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작년도에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본 예산에 편성을 할 예정이었으나 그게 부득이하게 재정 여건이 좀 하여튼 이런 거 예, 사업 예. 초에 말이죠. 이런 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북부권 철도연기 함열 우리 뭐 지역구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함열역이 이전 신축했다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철도 연계성이랄지 뭐 환승장, 주차장 등 교통 시설 조성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 정도로 우리 함열이 열차 승격이 있습니까? 교통인력과장 최수경입니다. 예. 현재 지금 함열역에 정차하는 무궁화호가 21편이고요. 그러지. 지금 현재 이용하는 승객들이 202명 정도 되는 걸로 좀
이게 파악됐습니다. 2명이고 뭐 300명이 500명이고 간에 지금 거기가 인구가 늘어난 추세도 아니고 농촌 인구가 절벽 시대잖아요. 지금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철도 편이 정차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도. 근데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철도 교통과 연계한 환승장, 뭐 주차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미명하에 자꾸 이렇게 사업이 커지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뒤쪽에 지금 저희 시내버스 환승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가 지금 12대 정도 지간선제 운영하면서 환승장이 그게 지금 그쪽으로 이전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는 역사는 기존의 역사가 아니 지금 환승장으로 쓰는 그 부지는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임대가 만료 기간이 2025년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임대가 지금 말이죠, 과장님. 하멸에 이청사가 그쪽으로 가면서 그 하멸 옛날 읍사무소도 그리 옮겨가면서 그거 반환해서 매각하기로 했고 차량 등록사업소도 그러기로 했고 그게 지금 한 서너 군데 돼요. 근데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전부 지금 거기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한번 안 지켰어요.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 것도 지금까지. 네, 저희가 다만 지금 현재 환승장 이용하는 것은 저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철도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환승장 이것도 이제 환승역 지금 쓰는데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명확하게 의회에다 제시를 해주고 옮겨야지 무턱대고 옮겨놓고 또 나중에 그거 거기다 뭐 한다고 또 그럼 재활용하려고 하고.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환승장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고 한다니까.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하면 음사무소 자리도 해갖고 매각을 그랬어요. 차량 등록사업소도 그랬고. 그다음에 저쪽 어디야? 또 한 군데가 어디지? 거기 세 군데가 아마 길 거야. 근데 그 전부 지금 그 하면서 전부 활용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시유지고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뭔가 활용 방안이 발생할 수 우리 있겠지만 회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 네, 여기까지 이양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그 당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 행정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행정 소유가 늘어났는데 뭔 행정 소유가 얼마나 늘어났냐고. 그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부지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그 소관도 돼 있기 때문에 매각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하멸 인구나 주변 인구가 늘어난다면 행정 수요가 늘어났다는 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데 얼마나 행정 수요가 어떻게 늘어나서 그놈을 다시 재활용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하고 약속도 시민들하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단 매각을 해야지 약속대로. 의원님 아시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인가 그걸 유치를 해서 좀 좋은 여건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을 안 했었고요. 네, 우리 지역구라 민감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좀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 논리가 안 맞아. 명분이 없어요. 철도 교통 체계하고 연계한다는 말이 발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저희는 지금 아니 거기가 새마을로 가서 KTX 가서 지금 현재 기존에 이제 열차는 그대로 정차를 했었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되는 여보세요. 그 부분이 역사도 황릉 역사보다 별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명분은 다른 데가 있었지.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은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또 이렇게 자꾸 늘리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의결 받았던 그 토지 형태 자체가 그 부정형이라서 그 토지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 좀 양해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구니까 잘하면 좋아요. 좋은데 예산 범주 내에서 처음에 국유재산 받은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이요. 계속 확장해 가면 어떻게 하냐 이 말. 지금 보면 말이죠. 전부 시유비 지금 세 가지가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남중중 주차 타워, 그다음에 여기 하멸 북부권 철도 연계 이거 전부 시비로만 하잖아요. 국비도비는 전혀 확보도 못하고. 지금 신축 역사는 철도공사에서 132억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환승장 있는 부분은 기존의 환승장 이전하기 아니 때문에 국장님, 이 세 방금 얘기한 사업들 국비도비 확보 못해요? 전부 시비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국비 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저 하멜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청사는 그 철도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는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환승장하고 주차장만 만드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이용하는 건 좋은데 철도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도 보면은 얘기했지만 새마을호도 안 쓰고 KTX도 안 쓰는데 뭔 수요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약간의 이제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지금 우리가 한 200명 정도, 200에서 300명 정도 활용을 하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조금 늘을 수도 있고 또 거기다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 하멜읍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마 또 할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그래 뭐 하멜읍 물론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지만 거기가요 유재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해도 그렇게 좋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거기가 변방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설득한다는 건 내가 볼 때 명분이 없어. 그런데 지금 그만 익산역 같은 조금 부가로 됐어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구라 나도 그 민감한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저는 시비로만 첨부하고 이런 거는 좀 주어진 범주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이상입니다. 네, 조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재 그 토지 갖고 낸 환승장하고 주차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 형태로 지금 형태로. 지금 현재 토지 형태로는 이게 그 철자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시내버스가 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휴전 반경이 필요합니다. 휴전을 못해요? 예, 그 부분에 어려움이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형태를 좀 모양을 네모지게 이런 형태로 좀 정방향 형태로 확보하려고 그렇습니다. 네, 예. 교통과장님이 이제 서 계시니까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남중동 주차타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기 233면 또 우리 시청사에 또 할 게 713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거기 지금 40면을 더 그분들이 이제 앞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이제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40면을 하려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 지금 공원 소공원 자리를 없애고 지금 우리가 주차타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713명밖에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민원인 포함 뭐 하여튼 공무원 하면은 진짜 얼추 굉장히 몇백 명이 주차타워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막 그때그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준비를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5분 발언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시청사 옆에 주택들이 굉장히 좀 오래들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신청사가 들어오고 나면 또 새로운 건물을 또 신축하고 어쩌고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 매입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또 예산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청사가 다 되지만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현재는 주차면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 옆에 땅들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을 해서 그 땅을 일단은 다 이렇게 다 철거하고 나면은 좀만 정리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을 보나 지금 현재를 보나 좀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주차까지 합치면은 한 700대 정도 네, 가까이 700,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이 주차 타워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기금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이제 저 예산이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근데 신청사도 거의 아시겠지만 뭐 1,000억 가까이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것도 같이 검토토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기획을 해서 미리 네, 예, 예. 준비하는 게 네. 하여튼 익산시를 위해서나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예, 예.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의원님 질하십시오. 네, 영차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보니까 이제 사업지가 변경이 되고 사업 예산은 4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시유지로 변경을 하면서 이게 이제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맞죠?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총 200억 사업이에요. 그래서 네네. 국도비가 71%인 158억이고 시비가 42억 원인데요. 당초에 그 공모사업 전제 조건이 토지 매입을 완료한 시군에 한해서 공모사업을 한정 그런 제한 공모사업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예. 그게 궁금한 건 아니고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부지 매입은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는 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부지가 한 3만여 평 정도, 3만 한 1,000평 정도에서 부지가 한 18,000평 정도로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부지 축소에 따른 뭐 다른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예, 충분해요? 예, 공모 조건이요. 5헥타 이상만 되면은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5헥타면 몇 평 정도 돼요? 5헥타면은 3, 5, 15, 15,000평입니다. 15,000평.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예. 이런 시유지 자체 그러니까 토지를 예. 가지고 있어야지만 공모사업에 그 공모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때는 이게 검토가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완료 후 공모에 응모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 제 얘기는 왜 그때 당시에도 시유지가 한 18,000평 정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굳이 사서 공모에 응하려고 했느냐? 저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시 검토 당시에는 사실은 자, 그리고 이 네. 부지는 예. 또 다른 용도로 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자연환경 보건 사업은 아마 저기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국비 사업으로 할 계획일 네, 그것도 그러면 예. 시에서 사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 그러니까 사업이거든요. 국비 사업으로 예. 매입을 할 계획이란 얘기시죠? 지금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그 범위에 포함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는 어찌됐건 이번에 시에서 예. 그 살려고 했었으나 못 샀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용안으로 변경이 되었고 예, 예. 기존 부지는 환경정책과에서 왕궁정책농원 자연환경보건사업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매입할 예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 의원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남중동 주차타워 있잖아요. 남중동 주차타워는 현재 그 40면의 그 노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었잖아요. 예, 교통안전과장 최수경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여기를 40면을 취소를 하고 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주변 주택가는 그 지금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주변 주택가가 지금 몇 채나 돼요? 지금 그 현재 저희가 7필지는 매입을 했고요. 그건 전체 다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뒤쪽에 지금 2채가 또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변에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 상가나 주택가들이 있는데
요즘 익산 자체가 그 주차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이 이제 민원우리에서 이제 한 40명 정도 없어지는데 그 인근의 주택가와 상가들의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주택가 부분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지요? 확보가 좀 어렵다는 건 예, 저희도 확보되어 알고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다. 예, 제가 봐도 그 주택가에 그 주차장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시청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가 다 공원으로 조성되는 게 맞느냐, 일부를 주택가나 상가의 주차장으로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주차장은 그 현재 7필지의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지금 현재 출입구 자체가 그 현재 우리 청사 쪽 반대편 쪽으로 좀 좁은 길로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 임대 주차장이든 이런 형태를 좀 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전에 했던 뭐 한 7, 8대 정도 들어가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도심에 있는 주택가들이나 주택가들이 몰려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빈집들 가지고 골목골목 찾아가서 몇 대씩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주차장을 매입을 했는데 그 인근 주택가와 상가들에 대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냐?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 문제는 지금 아마 우리가 이제 이게 480면이 지어지면은요,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주로 바칠 적에는 밤에 바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6시에 오픈을 시킨다든지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운영의 방식을 해서 인근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은 같이 검토토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공 승마장 관련해서 잠깐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정마사가 지금 몇 개 있지요? 몇 두? 현재 지금 가능하죠? 축산과장 정인차입니다. 네. 현재 지금 30칸 정도가 있습니다. 30두. 예. 그래서 지금 그 대회를 할 때마다 임시 마사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예. 설치한다고. 맞습니다. 그게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해서 거기다 이제 고정마사를 추가로 짓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마사가 몇 두가 들어가죠? 고정마사가? 거기에 지금 총 마사 19동인데요. 칸마다 그 1동당 12칸 12마리 정도가 들어갈 예정으로서 네, 몇 두? 228두 정도가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228두. 예. 지금 이제 이거를 가지고 대회를 좀 더 많이 유치를 해서 예. 익산시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 승마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좀 쾌적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장수가 고정식 마사가 330마사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면 익산 지금 228두에다가 기존 30두 하면은 한 258두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250여 두입니다. 고정마사로? 예. 장수보다는 좀 적네요. 한 70두 정도? 예, 장수보다는 그 상으로는 약간 적습니다. 장수보다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전국에 보면은 공공승마장이 지금 18개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고정식 승마장을 가지고 있는 시구는 현재 지금 상주, 구미, 장수 총 3군데 뿐입니다. 지금 세 군데고 상주는 몇 두나? 상주도 지금 거의 그 정도 250에서 300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랑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보면 예. 우리가 좀 더 여기 투자를 해서 예. 그 기존에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부지 외에 지금 제가 어제 현장 방문해서 그 부지가 또 다른 부지가 하나 있었죠. 그 한번 보세요. 가지고 오셨어요, 자료? 잠시만. 어제 그 자료에 보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여기 그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그 부지 외에 검토되고 있던 다른 부지가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저희가 가장 이 난제가 지금 농지 전용 해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현재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중앙에 건의도 하고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10,000평방미터 이상은 지금 도지사가 지금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10,000 미만을 하다 보니까 지금 면적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된 그게 겁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의원님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그 부지의 지금 위치 자체가 예.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부지가 좀 매입이 되어야 부지의 어떤 뭐죠? 부지가 좀 반듯하게 예.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근데 거기는 그러면 추가 매입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나중에? 예,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지금 물밑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잠시만. 자, 아니 그러면 그 부지 같은 경우도 추가로 매입 계획들을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거의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만약에 그 이후에 추가로 해서 매입을 해서 거기까지 해서 그 모양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고정마사도 좀 더 추가를 해서 좀 경쟁력 있게 하는 김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거기가 지금 1927평방미터인데요. 근데 네네. 이 면적을 합치다 보면은 많이 지금 넘어갑니다.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릴게요. 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통해서 조성되고 있는 마동공원, 수도상공원, 모인공원, 그 이제 그 시설들을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도시적 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시설들을 받아가지고 오면 아까도 이제 우리 그 검토 의견에서 나왔지만 인력 확보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 시설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각 시설별로 우리 부처에 사용 계획을 현재 받았습니다. 네. 받았지만 그 사용 계획상 우리 시에서 공원 내에 시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 시설물은 인수를 받고는 있지만 당분간 사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한 다음에 이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 중에 특정하게 지정이 돼 있는 공공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이제 저희가 인수하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확한 용처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무료 운영이에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 여기서 가격을 이야기할 수는 안 정해져 없고요. 있어요? 예. 음. 체육진흥과에서 인수 받아서 아마 운영 계획은 별도로 아마 의회 보고를 드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아마 그 인수인계 받는 부서가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들은 받은 게 있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뭐 이제 저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각종 부대 이제 시설로 사용 계획을 냈는데 그거보다 이제 시민들이 좀 사용하기 좋은 걸로 하자라는 의견이 좀 많이. 네, 어차피 이거는 들어서요.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예. 받아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부찬업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따른 그 저기 시설관리 운영 방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유재산계획과 다 그 별도로 예. 따로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네, 이정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북부 함열역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원래 계획에 넣을 때 잡았을 때는 그게 원래 그 뭐 주차장이라든가 아까 환승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제일 처음에 이제 환승장보다는 절도와 연계한 주차장 쪽으로 많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예. 그 얘기를 듣고
그 하멜의 그 주변에 몇 분을 만나봤어요. 근데 상당히 그 뭐 어떤 오해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예? 근데 애초에 이제 계획을 잡는다면 뭐 지금 현재 철거하고 공토로 있고 얼마든지 그 전에 이렇게 잡았었어야 하는데 또 갑자기 굳이 이것을 또 낙후되어 있고 또 한데 그렇게까지 추가로까지 해서 뭐 어떤 상가 활성화 뭐 내지 뭐 주차 이런 건 좋은데 상가 뭐 활성화 차원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다들 부정적인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제 짧게 뵀죠. 보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그쪽에 좀 있다가 이제 몇 군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 그 외부라든가 어떤 그 공사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라고 그런 것도 물어보고 이제 했는데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굳이 이것까지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이걸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땐 처음부터 당초에 그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됐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토지 자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환승장도 연 4,100만 원 정도 지금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 진출 자체가 또 그 하멜 중앙대로 뒤쪽에 있다 보니까 또 골목길로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그 어쩐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그 자체도 뭐 임대비 주고 쓰고 있고 하는데 쓰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 지금 철도 이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을 그럼 그때 당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범위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조금 어떤 의구심을 갖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무튼간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해서 처음부터 지금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까지 제일 처음부터 확보를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뭐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이제 문제가 했을 때 충분히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역사는 다 철거합니까? 네, 현재는 역사는 철거하고 네. 그 지금 하멜 중앙대로 정면에 보면 네. 기존에 S마트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알아요.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전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 철거를 하면 예. 그 뒤쪽 그 예를 들어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는 지금 국유재산이 매입하려고는 그 뒤쪽에 저 왼쪽 편으로 보면 어떤 역 그 부지가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더 큰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 뒤쪽으로도 이렇게 돌려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내버스 자체가 큰 시내버스다 보니까 회전 반경이 물론 이제 나오는데 회전 반경 자체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 각 지역별로 승강장이 좀 필요합니다. 하멜역 방면 뭐 남산 방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만 차만 과장님 말씀이 다 맞은데 예. 처음 계획할 때 어쨌든 거기에다 환승도 하려고 했었고 주차장도 하려고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 다 그림 속에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요. 예, 저도 그때 좀 했으면 어쩌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을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장 어저께 우리 할 때 당시 그 이쪽에 젊은 사람들 왔다 갔다 했죠. 예. 그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더냐고. 예.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만저만이다. 그랬더니 다들 어떤 게 좋지 않은 얘기들이 다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까지 들어가면서도 어떤 좀 의견 수렴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726호 익산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일 업종 입점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를 대비하여 점포 후 원상 회복 예외 조항을 만들고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은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총 1개 조항 및 별지 2개 서식으로 수정되었으며 안 제46조의 원상 회복 예외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지 제2호 서식 구비 서류 중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고 행정 규제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 및 개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26, 2024년 5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2155로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편의 증진과 인간 사무 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개정안 제46조에 익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상 회복 후 예의를 두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은 기존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반납하고 동종 업종이 입주할 경우에도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 낭비와 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와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의 발급증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인감증명서에 가름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증명서일 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 중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나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의 발급증을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증의 발급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의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특히 이제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양도 양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네, 양도 양수가 없고 우리 현재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에 보면은 권리 의무의 제6조에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조항이 있어요.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시장 쪽에서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게 뭐냐면 부모님이 아프거나 양도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자녀들이 양도를 받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망을 해야지만 그 상속인이 승계가 가능해요.
이게 조금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가 가능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시장에서 몇 군데가 이 6조에 의해서 양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끼리도 양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그냥 원상 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기존 시설들을 다음 들어오는 입주자가 그대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굳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금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어떤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일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데 거 조례를 보면은요, 권리 의무 지위 승계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게 이제 부안 겁니다. 부안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여기에도 제6조의 권리 의무의 지위 승계에 대해서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상속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의 판매 시설 등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가 점포 확장을 위하여 인접한 점포를 합병하거나 사용자 간의 영업상을 필요하여 점포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전혀 타인들끼리가 아니라 가족들끼리는 양도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그 직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지금 그 남부시장에 있어요. 아버님이 아프셔서 영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영업을 해요. 근데 아들로 명의 변경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아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좀 하시고, 요거는 추후에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경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시로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중에 검토 의견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바꿔도 이상이 없죠? 예, 수성구장 김수철입니다. 예, 전문위원 의견대로 네, 해도 그렇게 큰 전문위원 무방하도록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국장 직무대리 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 고도보존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건축 중인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준공이 2024년 8월로 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유치에 관한 조항,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능 및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시설 사용 및 사용료행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운영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3월 13일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행정 규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었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개선 사항이 있으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달라는 의견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722 2024년 5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재청의 고도 문화 육성 계획에 따라 금마면 동고들의 926-1번지 1원에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총 19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하고 있는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는 우리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백제 왕궁, 미륵사지, 제석사지, 쌍릉 등 백제유산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우리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재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항의 경우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정안 제1조의 경우 재정 목적을 간소화하고 제2조의 경우 제정안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방문객, 공휴일 등의 정의는 삭제해야 할 것이며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임시 공휴일이 누락되어 있으며 제7조 제4항에서는 당연직위원회 부시장과 고도보전 육성 지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임기와 제12조 수당에 관한 규정은 익산시 소속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제13조 수당 등에 부합하도록 수정이 필요하고 제13조에서는 사용 불허 사유를 명시할 것이 아니라 재반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면 충분할 것이고 제16조의 준용 규정은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제정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회에 검토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조례 수정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좀 검토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알찬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을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관광청 직무들의 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춘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관광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홀로그램 기술 사업과 실증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 총 3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도비 28억 5천만 원, 시비 66억 5천만 원이며 2024년 사업비는 총 66억 2천만 원으로 국비 34억 원, 도비 9억 6,600만 원, 시비 22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R&D 성과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실증 지원 사업화 지원, 대국민 체감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쇼룸 조성과 홀로그램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초기 창업 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수행 기간은 도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관인 전북 테크노파크이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 융합진흥원, 키엘연구원, 원광대학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국비 113억 6천만 원, 도비 22억 7천만 원, 시비 34억 원이며 2024년 사업비는 총 53억 7천만 원으로 국비 35억 8천만 원, 도비 7억 1천만 원, 시비 10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AI 자율 작업 관제 체계 실증, AI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 구축, AI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이며 사업 수행은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427억 원으로 국비 298억 원, 도비 64억, 시비 64억 원이며 2024년 사업비는 85억 4천만 원으로 국비 59억 8천만 원, 도비 12억 8천만 원, 시비 12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농생명 바이오 분야 지역 혁신 과제 추진 및 산업체 수요 기반 연계 교과목 개편 실무 인력 양성입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전북 테크노파크 JB 지학 시산학 협력단과 원광대학교 RIS 사업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658, 2024년 5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검토 의견입니다.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은 홀로그램을 활용한 제품 제작 및 사업화, 다국민 체감 행사 개최,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기업 육성 등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하여 19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이후 우리시에 구축될 홀로그램 기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기업의 제품 생산 및 판매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가 홀로그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해 11월에 출연 심의를 통과하여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홀로그램 산업 확산 지원 산업과 국 도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본 사업의 기능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바 향후 두 사업 간 조정 또는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올해 4월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AI 융합 농기계 원격 자율 작업 노지 정밀 농업 등 지능형 농업 기술 개발을 통해 농촌의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은 인구 감소로 인해 공동의 어려움에 처한 지자체와 지방대의 상생을 위해 시행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협력 기술 교류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수요 기반 실무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대학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청년 인구 이탈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출연금은 우리시 중요 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경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장경원입니다. 그 이제 주요 내용 보면은 지금 3개의 사업이잖아요. 시면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 홀로그램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이 보니까 총 예산이 2024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32억 2천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 아래쪽에 보니까 그 24년 사업비는 얼마예요? 예, 24년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66억 2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국비가 34억 원. 그리고 네네네네. 예. 아니 그래서 예, 예.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게 그 총 사업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2억인데 올해 사업비가 지금 66억으로 나와 있고 총 사업비가 아니고요. 네. 여기에 써 있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 합친 2024년도 사업비입니다. 아니 2024년도 5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사업 기간이고요. 그 옆에 예, 이건 사업 예산 기간이고 33억 아니 32억 2천만 원. 올해 설명 좀 해주세요. 경영학종 배석입니다. 올해 사업비 66억 2천 중에 국비는 직접 교부고 도비 9억 6천하고 22억 5천 4백이 합쳐서 32억 2,200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26년 12월까지예요? 사업 기간은 전체 길은데 24년부터 26년까지 총 195억 원의 사업비 중에 아까 말씀드린 66억 2천이 내년 올해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래서 보니까 맨 위에 출연 심의한 앞장에 보면 거기 기간이 표현이 사업 기간과 그 옆에 금액이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보기에는 2024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2억 2천만 원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 기간은 전체 기간이고 여기 그 아래쪽들도 사업비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정리를 좀 해서 좀 주셔야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번째 항에 보면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그 수행기관은 전북 테크노파크고요. 보니까 세부 실행계획협의회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하고 익산시 원광대, 원광보건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산학협력기술교류 및 현장 실습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7쪽이에요. 산업체 수요 기반 연계 교과목 개편 및 농생명 바이오 분야 실무 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 관련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시에서는 그 계획들이 전북대에서 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파악이 안 되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이렇게 그 협력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거기는 뭐 전혀 전북대 익산 캠퍼스하고는 논의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나요? 그 전북대 익산 캠퍼스 같은 이 사업이 지금 그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북도 그다음에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북대 익산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북대
본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취합하고 익산시에서는 원광대하고 원부전 사업을 지금 취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예, 예. 전주시하고 예. 익산 캠퍼스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예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쪽까지는 저희하고는 이제 이 전주나 전북대에서 취합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이렇게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그렇죠. 저희는 원대하고 그러니까 원부전만 신경을 썼습니다. 자,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도 엄연히 우리 익산시에 존재하고 있는 대학교 캠퍼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내용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제 농생명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시에서 그 지금 바이오 특화해서 예, 예. 지금 뭐 레드 바이오나 그린 바이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특화 단지를 좀 만들어 가겠다라고 예.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 양성이나 이런 것들도 전북대하고도 논의해봐야죠. 지금 그 사업을 지금 우리 원광대가 농생명 바이오 주력 산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우리 시비 지원하는 것이 전주에서 그쪽은 지원을 전북대학교는 지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부가. 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전북대 익산 캠퍼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네. 예. 그래서 파악을 좀 하셔서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고 전주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주시에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야 익산시에 이런 관련해서 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가 이런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책 방향을 가고 있는데 익산 캠퍼스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방법들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들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 익산대 아니 그 전북대 익산 캠퍼스 축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행정에서도.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동향 파악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라. 그리고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노력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 장경호 의원님 말씀처럼 또 익산에 그 전북대가 와 있잖아요. 일부지만 근데 거기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또 익산에서 전북대가 또 잘 돼야 우리도 또 할 말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또 없습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일반 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